테슬라 중국 폭풍 성장, 엔 월가 목표가 대폭발, 완전 분석.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이러브 나인입니다. 오늘 정말 어마어마한 소식 두 가지를 들고 왔는데요. 테슬라 팬이라면, 아니 전기차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으시다면 오늘 영상은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첫 번째는 테슬라 중국이 2025년 3분기 마지막 주에 완전 대박을 터뜨렸다는 소식이고요. 두 번째는 월가의 유명 투자은행이 테슬라 목표가를 무려 47%나 올렸다는 충격적인 뉴스예요. 자, 오늘 영상 끝까지 재밌게 봐주시고요. 구독, 아직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랑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자, 여러분, 먼저 테슬라 중국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테슬라가 중국에서 2025년 3분기를 어떻게 마무리했는지 아세요? 와, 진짜 대단한데요? 9월 22일부터 28일까지, 그러니까 딱 일주일 동안 보험 등록 대수가 무려 19,300대를 기록했어요. 여기서 잠깐 보험 등록 대수가 왜 중요하냐고요? 중국에서는 차를 구매하면 바로 보험을 등록해야 해요. 그래서 보험 등록 대수가 실제 판매량을 거의 정확하게 반영하는 지표거든요. 테슬라가 공식 발표하기 전에 실제 시장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숫자인 거죠.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숫자냐면요. 바로 전주에 17,300대가 등록됐거든요. 그런데 이번 주에는 그것보다 무려 11.56%나 증가한 거예요. 여러분, 10월 10일 56% 증가라는 게 숫자로만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얼마나 엄청난 건지 설명해 드릴게요. 테슬라처럼 이미 엄청난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는 회사가, 이미 큰 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일주일 만에 이렇게 큰 폭으로 성장한다는 건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작은 회사가 100대에서 120대로 늘어나는 거랑 거대 기업이 17,300대에서 19,300대로 늘어나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거든요. 규모가 클수록 성장률을 유지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시장 포화도 있고 경쟁도 치열하고 하지 않았냐고요. 맞아요. 9월 22일부터 28일까지가 19,300대고요. 9월 네 번째 주 전체, 그러니까 좀 더 넓은 기간으로 보면 66,250대라는 거예요. 이 숫자들이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9월 마지막 주간에 테슬라가 정말 폭발적인 성장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테슬라가 3분기를 정말 최고의 모멘텀으로 마무리했다는 거예요. 보통 기업들이 분기 말에 실적을 끌어올리려고 노력하잖아요. 영업팀 총동원하고 프로모션도 하고 온갖 노력을 다 기울이는데 테슬라도 마찬가지였고 그게 정말 효과적으로 작동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특히 중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전기차 시장이잖아요. 전 세계 전기차 판매의 절반 이상이 중국에서 일어나요. 그 시장에서 이렇게 강력한 성장세를 보여줬다는 건 테슬라가 다시 한번 제대로 힘을 내고 있다는 신호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게 생기죠? 도대체 뭐가 이렇게 갑자기 판매량을 끌어올린 걸까요? 중국 시장이 올해 전반적으로 좀 어려웠거든요. 경제도 침체되고 부동산 시장도 안 좋고 소비 심리도 위축되고 게다가 BYD 같은 중국 로컬 브랜드들이 엄청나게 공격적으로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폭발적인 성장을 한 비결이 뭘까요? 여러분, 바로 여기에 주인공이 있어요. 그게 바로 모델 YL이에요. 이 친구가 완전 핵심 역할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모델 YL이 뭐냐고요? 자, 이거 자세히 설명 좀 드릴게요. 이 모델 YL은 6인승 버전이에요. 그러니까 기존 모델 Y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태울 수 있는 거죠. 기존 모델 Y가 5인승이었다면 이건 6인승이에요. 한 명 더 탈 수 있다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중국 시장에서는 이게 정말 엄청난 차이거든요. 그리고 휠 베이스도 더 길어졌어요. 휠 베이스가 뭐냐면요. 앞바퀴 중심에서 뒷바퀴 중심까지의 거리예요. 이게 길어졌다는 건 중국의 전통적인 가족 구조를 보면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 그리고 아이들까지 3대가 함께 사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주말에 온 가족이 함께 외출하려면 5인승으로는 절대 부족하거든요. 누군가는 못 타고 남거나 차를 두 대 끌고 가야 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중국에서는 차가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는 상징이기도 해요. 어떤 차를 타느냐가 그 사람의 성공과 부를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좋은 차, 큰 차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요. 같은 가격이라면 더 큰 차, 더 고급스러워 보이는 차를 선택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테슬라는 이미 프리미엄 브랜드로 자리 잡았고, 거기에 더 크고 더 고급스러운 모델 YL을 내놓으니까 소비자들의 반응이 폭발적인 거죠. 와, 테슬라가 드디어 6인승을 냈네?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기다리던 걸 딱 내놓은 거죠. 그럼 이 모델 YL이 언제 나왔냐? 2025년 8월 99일에 중국에서 출시됐어요. 그리고 실제 배송은 9월 2일부터 시작됐고요. 아직 출시된 지 2달도 안 된 따끈따끈한 신차라는 거죠. 그런데 이 친구가 벌써부터 엄청난 반응을 얻고 있어요. 출시 시기를 보면 정말 전략적으로 잘 맞춘 것 같아요. 3분기 말에 맞춰서 본격적으로 배송이 시작됐고, 그게 바로 3분기 실적에 반영되기 시작한 거거든요. 지난주에만 모델 YL의 보험 등록 대수가 약 4,000대 정도 됐대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숫자냐면요. 테슬라 전체 등록 대수의 거의 20%를 차지하는 거예요. 테슬라가 지난주에 총 19,300대를 등록했는데 그 중에 4,000대가 모델 YL이었다는 거죠. 출시한 지 한 달도 안 된 차가 전체의 5분의 1을 차지한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시겠죠? 여기서 잠깐 이게 왜 놀라운지 좀 더 설명해 드릴게요. 보통 새 차가 출시되면 초반에는 인지도를 쌓는 기간이 필요해요. 사람들이 아, 이런 차가 나왔다는 것. 6인승 전기 SUV에 대한 수요가 정말 컸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재밌는 건요. 지금 테슬라 중국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모델 YL을 주문하면요. 가장 빠른 배송 시기가 10월 1일이래요. 10월이요. 지금이 10월 초인데 주문하면 한 달 넘게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그만큼 수요가 엄청나다는 거죠. 생산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사람들이 이 차를 사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흔히 말하는 151 밀린 주문이라고 하죠.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요. 기업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 좋은 상황이에요. 왜냐면 가격 인하나 프로모션 없이도 차가 팔린다는 의미니까요. 오히려 사람들이 기다려서라도 사겠다는 거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회사의 마진, 그러니까 이익률도 좋아지고 브랜드 파워도 강해지는 거예요. 아, 이 차는 구하기 힘든 차구나, 프리미엄한 차구나, 이런 이미지가 생기는 거죠. 애플 아이폰 생각해 보세요. 새 아이폰 나오면 몇 주씩 기다려야 하잖아요. 근데 그게 오히려 아이폰의 가치를 더 높여주는 효과가 있어요. 다들 원하는 제품이구나, 인기 있는 제품이구나, 이런 인식이 생기는 거죠. 테슬라 모델 YL도 지금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업계 전문가들도 이 모델 YL이 4분기로 접어들면서 테슬라 중국의 성장을 이끄는 핵심 동력이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면 이 차가 표준 모델 Y보다 더 많은 승객을 태울 수 있는 옵션을 원하는 고객들에게 딱 맞춤형으로 만들어진 차거든요. 특히 중국 시장에서는 이런 대형 SUV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전기차 시장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잖아요. 그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게 바로 모델 YL인 거죠. 중국 정부도 전기차 산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어요. 보조금도 주고 충전 인프라도 확충하고 전기차 구매를 장려하는 정책들을 계속 내놓고 있거든요. 그리고 환경 규제도 점점 강화되고 있어요. 테슬라가 작년보다 올해 중국 시장에서 좀 힘들어했다는 걸 보여주는 수치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씩 짚어볼게요. 첫째는 중국 내 전기차 경쟁이 정말 치열해졌어요. BYD 같은 중국 로컬 브랜드들이 엄청나게 공격적으로 시장을 공략하고 있거든요. BYD는 작년에 테슬라를 제치고 전 세계 전기차 판매 1위를 차지하기도 했어요. 가격도 테슬라보다 훨씬 저렴하고
중국 소비자들의 취향에 맞춘 옵션들도 많이 제공하고 있어요. 그리고 니오 엑스팽 리 오토 같은 중국 전기차 스타트업들도 정말 무섭게 성장하고 있어요. 이 회사들도 다 전기차 시장에서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고 기술력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거든요.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거죠. 테슬라 입장에서는 정말 만만찮은 경쟁자들이에요. 둘째는 중국 경제 전반이 좀 어려웠어요. 부동산 시장도 침체되고 청년 실업률도 높고 소비 심리도 위축되고 그러다 보니까 고가의 전기차를 사는 사람들이 줄어든 거죠. 테슬라가 아무리 좋은 차를 만들어도 사람들이 돈이 없거나 경제적으로 불안하면 구매를 미루게 되잖아요. 특히 중국의 부동산 시장 문제가 정말 심각했어요. 많은 중국인들이 부동산에 자산을 묶어놨는데 그게 가치가 떨어지니까 소비를 줄이게 된 거죠. 셋째는 테슬라 자체의 제품 라인업 문제도 있었어요. 기존 모델 Y나 모델 3이 이미 시장에 나온 지 꽤 됐고 새로운 모델에 대한 갈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새로운 제품을 기다리면서 구매를 미뤘을 수도 있어요. 어차피 새 모델 나온다는데 지금 살 필요 있나?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이런 걸 시장에서는 오스본 효과라고 불러요. 회사가 새 제품을 예고하면 소비자들이 기존 제품 사는 걸 미루는 현상이에요. 그런데 이제 모델 Y L이 나오면서 상황이 완전히 넘어오면서 완전히 회복 모드로 들어갔다는 거죠. 분기별 성장률 26.9%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지 아시겠어요? 보통 기업들이 분기별로 5%만 성장해도 좋은 거거든요. 10% 넘으면 정말 잘하는 거고요. 그런데 테슬라는 26.9%예요. 거의 30% 가까이 성장한 거예요. 이건 단순한 회복이 아니라 폭발적인 성장이라고 봐야 해요.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사실. 지난주 19,300대라는 숫자가 2025년 한 해 동안 테슬라 중국이 기록한 주간 등록 대수 중에서 세 번째로 높은 기록이래요. 세 번째요. 1년 중에 세 번째로 잘 팔린 주라는 거예요. 이게 9월 마지막 주에 나왔다는 게 정말 의미가 큰데요. 보통 분기 말에 회사들이 실적을 끌어올리려고 노력하잖아요. 영업팀 총동원하고 프로모션도 하고 온갖 노력을 다 기울이는데 테슬라도 마찬가지였고 그게 정말 효과적으로 작동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럼 연초부터 지금까지 전체적으로는 어떨까요? 2025년 1월부터 지금까지 누적으로 보면요. 테슬라 중국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6.4% 낮아요. 여전히 마이너스 성장이긴 하지만요. 아까 3분기만 놓고 보면 8.7% 감소였잖아요. 그런데 연초부터 누적으로 보면 6.4% 감소예요. 격차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연초에는 더 큰 격차로 뒤처져 있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작년 실적을 점점 따라잡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추세라면 4분기가 끝날 때쯤에는 작년과 비슷하거나 혹시 알아요? 작년을 넘어설 수도 있는 거죠. 최근에 이런 강한 성장세를 보면요. 테슬라가 올해 남은 기간 동안 특히 4분기에 완전히 반등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 기가 상하이 공장이 이제 모델 Y의 생산에 완전히 최적화됐대요. 기가 상하이가 뭐냐면요. 테슬라가 중국 상하이에 지은 거대한 생산 공장이에요. 여기서 모델 3이랑 중요한 거예요. 특히 원가가 낮아진다는 게 중요한데요. 원가가 낮아지면 테슬라가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하나는 가격을 낮춰서 더 많이 팔 수 있고, 다른 하나는 가격을 유지하면서 더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어요. 시장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들이 테슬라 중국의 4분기 실적이 정말 흥미로울 거라고 전망하는 거예요. 모델 YL이 본격적으로 시장에 안착하고 기가 상하이의 생산 능력이 최대치로 올라가면 4분기에는 정말 폭발적인 성장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테슬라 중국이 4분기에 정말 폭발적인 성장을 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는
모델 YL의 생산이 본격화되면서 공급이 늘어날 거예요. 지금은 10월 1일까지 기다려야 하지만 생산량이 늘어나면 배송 기간도 짧아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차를 받을 수 있게 되겠죠. 둘째는 연말 쇼핑 시즌이에요. 중국도 연말에 소비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거든요. 특히 춘절. 그러니까 중국의 설날을 앞두고 큰 구매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람들이 새해를 맞아서 새 차를 사려는 심리가 작용하는 거죠. 중국에서는 춘절이 정말 큰 명절이거든요. 새해를 맞아서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하고 좋은 물건을 사고 가족들과 함께 즐거울 시간을 보내는 게 전통이에요. 그래서 연말에 차 판매량이 늘어나는 건 거의 매년 반복되는 패턴이에요. 셋째는 정부 정책이에요. 중국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을 연장하거나 새로운 인센티브를 내놓을 가능성도 있어요. 중국 정부는 전기차 산업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환경 문제도 있고 자동차 산업에서 세계를 선도하겠다는 야심도 있고요. 그래서 전기차 구매를 장려하는 정책들을 계속 내놓고 있어요. 그러면 소비자들이 전기차를 사는 게 더 유리해지니까 수요가 더 늘어날 수 있는 거죠. 넷째는 테슬라 자체의 마케팅이나 프로모션이에요. 4분기 실적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테슬라가 특별 할인이나 프로모션을 진행할 수도 있어요. 시장은 살아있는 생물체처럼 계속 변하거든요. 자, 이제 정말 충격적인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볼게요. 월가에서 테슬라 목표가를 대폭 올렸다는 소식인데요. 이거 진짜 심상치 않습니다. 요즘 테슬라 주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또 한 곳에서 목표가를 대폭 상향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이번에 테슬라 목표가를 올린 곳은 바로 캐나토드 제뉴이티라는 월가의 투자은행입니다. 캐나토드 제뉴이티는 캐나다에 본사를 둔 독립투자은행인데요. 북미 시장에서 꽤 영향력 있는 곳이에요. 여기 애널리스트인 조지 지아나리카스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테슬라 주식에 대한 목표가를 기존 333달러에서 무려 490달러로 올렸어요. 잠깐 이게 얼마나 올린 건지 계산해 볼까요? 490달러에서 333달러를 빼면 157달러예요. 157달러를 올린 거예요. 퍼센트로 따지면 어떻게 될까요? 157을 333으로 나누면 거의 47%나 되는 엄청난 상향 조정이죠. 거의 50% 가까이 올린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변화인지 아시겠죠? 애널리스트들이 목표가를 조정하는 건 흔한 일이에요. 5%, 10% 정도 올리거나 내리는 건 자주 있죠. 근데 47%나 올린다는 건 정말 드문 일이에요. 이건 단순한 조정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회사에 대한 평가가 바뀌었다는 의미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재미있는 게 뭐냐면요. 기존 목표가인 333달러는 이미 한참 전에 넘어선 가격이었다는 거예요. 현재 테슬라 주가가 어디쯤 거래되고 있냐면 약 443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정확히는 443달러 21센트에서 마지막으로 마감했고요. 333달러는 언제 마지막으로 봤냐? 9월 초에 마지막으로 거래됐대요. 그러니까 이미 한 달 전에 훌쩍 넘어선 가격이었던 거죠. 상승세인지 아시겠죠? 보통 주식이 1년에 30%만 올라도 대박이라고 하는데 테슬라는 단 한 달 만에 그 이상을 올린 거예요. 와, 정말 엄청난 상승세죠? 여기서 잠깐 왜 이렇게 급등한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 전기차 시장 자체가 다시 살아나고 있어요. 올해 초중반에는 전기차 시장이 좀 침체됐었거든요. 성장이 둔화되고 재고도 쌓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이 전 전기차 시대가 끝난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했었죠. 근데 최근 들어서 다시 수요가 살아나고 있고 특히 중국 시장에서 강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어요. 테슬라가 풀 셀프 드라이빙, 그러니까 완전 자율주행 기술을 계속 발전시키고 있거든요. 이게 상용화되면 테슬라가 단순한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회사, 서비스 회사로 변신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어요. 자, 그럼 이 지아나리카스 애널리스트가 왜 이렇게 목표가를 올렸는지
그 이유를 하나하나 자세히 파헤쳐 볼게요. 이분이 투자자들한테 보낸 새로운 노트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테슬라의 각 사업 부문을 하나하나 분석하면서 앞으로 몇 분기 동안 테슬라가 어떻게 성장할 것인지를 설명했어요. 먼저 투자자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바로 7,500달러짜리 전기차 세액 공제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9월 30일자로 사라지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테슬라 판매량이 떨어질 거라고 걱정했어요. 여기서 잠깐 세액 공제가 뭔지 설명해 드릴게요. 미국에서는 전기차를 사면 세금을 7,500달러까지 깎아줬어요. 이게 정말 큰 혜택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5만 달러짜리 차를 사면 실제로는 42,500달러만 내면 되는 거예요. 거의 15% 할인받는 효과죠. 그런데 이게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소비자들이 어, 갑자기 7,500달러나 더 비싸졌네? 이렇게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럼 케나토드는 세액 공제 종료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고 있냐? 이 회사는 오히려 3분기에 테슬라의 인도량이 더 늘어날 거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세액 공제가 9월 30일에 없어지니까 그 전에 사람들이 막판 러쉬로 차를 구매할 거라는 거죠. 실제로 그런 현상이 있었을 거예요. 7,500달러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하면서 9월에 차를 산 사람들이 꽤 있을 거란 얘기죠. 이런 현상을 시장에서는 풀 포워드 디맨드라고 불러요. 수요가 앞당겨지는 거죠. 원래 10월이나 11월에 차를 살 계획이었던 사람들이 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 9월에 서둘러서 산 거예요. 그래서 3분기 실적이 좋아지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에요. 세액 공제가 없어진 후에는 어떻게 할 거냐? 여기서 케나토드의 정말 중요한 전망이 나와요. 케나토드는 테슬라가 새로운 저렴한 모델들을 출시해서 이 손실을 메울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테슬라 경영진이 이미 이런 계획을 발표했거든요. 올해 하반기 중에 새로운 저가형 모델들을 선보이겠다고 공식적으로 말했어요. 자, 그럼 타이밍을 한번 계산해 볼까요? 지금이 9월 30일이잖아요. 2025년에 남은 분기가 딱 하나, 4분기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테슬라는 앞으로 3개월 안에 이 새로운 저가형 모델들을 출시할 계획이라는 거죠. 10월, 11월, 12월 중에 새 차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케나토드는 이렇게 말했어요. 전기차 측면에서 우리는 경영진이 약속한 대로 곧 더 많은 새로운 모델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것들은 글로벌 판매 모멘텀을 도울 것이고 잠재적으로 3분기 이후 미국에서 전기차 세액 공제가 사라진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절벽 같은 하락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차량들은 흥미로울 것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울 것이라는 표현을 쓴 게 진짜 의미심장하지 않나요? 단순히 저렴한 차가 아니라 뭔가 특별한 게 있다는 뉘앙스잖아요. 테슬라니까 그냥 평범한 차를 내놓지는 않겠죠. 아마 가격은 저렴한 달러 버전이 나오는데 시간이 좀 걸렸지만 결국에는 약속을 지켰어요. 그리고 모델 3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전기차가 됐죠. 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테슬라의 숨겨진 보석 같은 사업 부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바로 테슬라 에너지 사업부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테슬라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당연히 전기차죠. 모델 3, 모델 Y, 모델 S, 모델 X, 그리고 곧 나올 사이버 트럭. 이런 차들이 먼저 생각나잖아요. 근데 테슬라의 에너지 사업부는 정말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데도 항상 레이더 밑에 숨어 있고 사람들한테 주목을 잘 못 받아요. 언론에서도 테슬라 기사를 쓸 때 자동차 얘기만 하지 에너지 사업 얘기는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중요한 사업이에요. 테슬라 에너지가 뭘 하냐면요.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가정용 배터리 시스템인 파워월이고 다른 하나는 산업용 대규모 배터리 시스템인 메가팩이에요. 파워월은 집에 설치해서 태양광 패널로 만든 전기를 저장하거나 전력망이 불안정할 때 백업 전원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메가팩은 훨씬 큰 규모로 전력회사나 대형 시설에서 사용하는 거고요. 그런데 케나토드는 바로 여기에 주목했어요. 요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보세요. 데이터 센터가 미친 듯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인공지능 붐이 일어나면서 챗 GPT니 클로드니 제미나이니
이런 서비스들이 엄청난 컴퓨팅 파워를 필요로 하고 그러면서 전력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AI 서비스 하나 돌리는데 얼마나 많은 전기가 필요한지 아세요? 정말 어마어마해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AI 경쟁하느라고 데이터 센터를 계속 짓고 있는데 이 데이터 센터들이 소비하는 전력량이 정말 엄청나거든요. 한 개 데이터 센터가 작은 도시 하나가 쓰는 전기만큼 소비해요. 케나토드는 이렇게 설명했어요. 전력망 자원을 완전히 활용하는 것은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전기요금 상승과 전력망 복원력에 대한 영향에 대한 우려를 표현하는 전력회사와 소비자들의 저항. 힘든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예시가 나와요. 일론 머스크 본인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일론 머스크가 만든 AI 회사 xAI가 있잖아요. 이 회사가 테네시주 멤피스에 AI 슈퍼컴퓨터 시설을 지었는데요. 일론 머스크는 전력망에 의존하지 않고 비하인드 더 미터 솔루션을 사용했대요. 메탄가스 터빈이랑 발전기를 사용했다는 거죠. 비하인드 더 미터가 뭐냐면요. 전력망 뒤쪽,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전력을 생산하고 사용하는 시스템이에요. 전력 회사를 거치지 않고 자체적으로 전기를 만들어서 쓰는 거죠. 물론 완전히 독립적인 건 아니고 백업용으로 전력망에는 연결되어 있지만요. 근데 케나토드가 여기서 한마디 쏘아붙였어요. 다음번에는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메탄가스 터빈 쓰는 건 좋은데 환경 문제는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약간 일론한테 충고 아닌 충고를 날린 거예요. 메탄가스는 화석 연료니까 환경에 좋지 않거든요. 전기차 만들어서 환경 보호한다는 사람이 정작 자기 AI 시설에는 메탄가스 쓰면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케나토드는 이렇게 말했어요. 에너지 저장 장치는 비하인드 더 미터 솔루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바로 여기가 테슬라의 기회라는 거예요. 테슬라의 메가팩이나 파워월 같은 에너지 저장 제품들이 이런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작동하냐면요. 데이터 센터에 태양광 패널이나 풍력 발전기를 설치하고요. 거기서 만든 전기를 테슬라 메가팩에 저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필요할 때 저장된 전기를 쓸 수 있죠. 전력망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전기요금도 절약하고 환경도 보호하고 일석삼조인 거예요. 데이터 센터들이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원하는데 기존 전력망만으로는 부족하니까 배터리 저장 시스템을 같이 쓰면 딱 좋다는 얘기예요. 특히 재생에너지는 불안정하거든요. 태양광은 밤에는 안 되고 풍력은 바람이 안 불면 안 되고 그래서 배터리에 저장해뒀다가 필요할 때 쓰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또 다른 양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올해 초반에 있었던 둔화세가 깨졌다는 거죠. 테슬라가 다시 탄력을 받고 있다는 증거를 여러 나라에서 발견한 거예요. 미국만 좋은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회복되고 있다는 거죠. 애널리스트들은 테슬라의 곧 출시될 차량들이 글로벌 판매 모멘텀을 유지시켜 줄 거라고 봤어요. 미국에서는 3분기 이후에 세액 공제가 사라지지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새로운 모델들이 여러 시장과 고객층에 어필할 거라는 거죠. 유럽에는 유럽 소비자들이 좋아할 만한 기능, 아시아에는 아시아 소비자들이 좋아할 만한 기능을 넣어서 출시할 거라는 기대예요. 조지 지아나리카스 애널리스트는 이렇게 강조했어요. 전기차 측면에서 우리는 경영진이 약속한 대로 곧 더 많은 새로운 모델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것들은 글로벌 판매 모멘텀을 도울 것이고 잠재적으로 3분기 이후 미국에서 전기차 세액 공제가 사라진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절벽 같은 하락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차량들은 흥미로울 것입니다. 그리고 자율주행 쪽 이야기도 나왔어요. 이번 달 초에 테슬라가 애리조나주 규제 당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았대요. 뭘 승인받았냐면 피닉스 대도시 지역에서 로보택시 프로그램의 도로 테스트를 시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로보택시가 뭐냐고요? 운전자 없이 자동으로 운행되는 택시예요. 사람이 운전하지 않고 차가 알아서 운전하는 거죠. 구글의 웨이모가 이미 샌프란시스코 같은 도시에서 로보택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테슬라도 이제 본격적으로 뛰어든 거예요. 물론 아직은 안전 운전자가 탑승한 차량으로 파일럿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거지만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예요.
테슬라가 본격적으로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고 실제 도로에서 데이터를 수집하면서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자율주행 기술은 데이터가 정말 중요해요. 실제 도로에서 얼마나 많은 주행을 하고 얼마나 많은 상황을 경험하느냐에 따라서 기술이 발전하거든요. 테슬라가 피닉스에서 로보택 몇백 대, 몇천 대 정도의 테스트 차량으로 데이터를 모으는데 테슬라는 실제 고객들이 운전하는 수백만 대의 차량에서 데이터를 받고 있거든요. 이게 정말 엄청난 경쟁 우위예요. 자, 이제 에너지 저장 사업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케나토드는 이 부분을 정말 강조했어요. 차량 성장뿐만 아니라 테슬라의 빠르게 확장되고 있는 에너지 저장 사업이 미래 수익의 주요한 기여자가 될 거라고 봤어요. 전력 회사들과 대규모 데이터 센터들이 배터리 저장 장치 도입을 늘리고 있고 테슬라는 전력망 안정성과 현장 전력 솔루션에 대한 수요 증가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거죠. 여기서 숫자를 좀 보면요. 테슬라의 에너지 사업이 얼마나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2024년에 테슬라 에너지 부문의 매출이 전년 대비 엄청나게 증가했거든요. 그리고 수익률도 자동차 사업보다 더 높아요. 메가팩 같은 제품은 마진이 정말 좋거든요. 한번 설치하면 유지 보수도 별로 필요 없고 장기 계약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또 일론 머스크의 XAI 얘기가 나와요. XAI가 이미 자사 시설에 테슬라 에너지 제품을 사용하고 있대요. 이게 테슬라 에너지 사업의 더 넓은 활용 사례를 보여주는 거죠. 일론 머스크가 자기 회사끼리 시너지를 내는 거예요. XAI에서 엄청난 컴퓨팅 파워가 필요하면 테슬라 에너지 제품으로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는 거죠. 이게 정말 똑똑한 전략이에요.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도 운영하고 스페이스X도 운영하고 XAI도 운영하고 여러 회사를 동시에 운영하잖아요. 그런데 이 회사들이 서로 협력하면서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스페이스X가 로켓 기술을 발전시키면 그게 테슬라의 제조 기술 향상에도 도움이 되고 테슬라가 배터리 기술을 발전시키면 그게 XAI의 데이터 센터 운영에도 도움이 되고 이런 식으로요. 케나토드 애널리스트는 이렇게 말했어요. 자체적으로 전력을 생산하고 저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원한다는 거죠. 물론 완전히 독립적인 건 아니고 백업용으로 전력망에는 연결되어 있지만 주로 자체 전력을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고 싶어 하냐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 전기 요금을 절약할 수 있어요. 자체 발전하면 전력 회사에 내는 돈을 줄일 수 있죠. 둘째, 전력 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어요. 전력망이 문제가 생겨도 자체 전력으로 계속 운영할 수 있거든요. 셋째, 환경적으로도 좋아요.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면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고 요즘 이 SG 경영이 중요하니까 기업 이미지에도 도움이 되죠. 그리고 테슬라가 바로 이런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다는 거죠. 태양광 패널도 있고 배터리 저장 장치도 있고 이 모든 걸 통합해서 관리하는 소프트웨어도 있고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정말 흥미로운 부분으로 넘어가 볼게요. 일론 머스크의 새로운 보상 패키지 얘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일론 머스크를 앞으로 몇 년 동안 테슬라에 붙잡아 두는 게 많은 투자 회사들에게 테슬라를 낙관적인 투자처로 보게 만드는 결정적인 요소였거든요. 일론 머스크는 정말 독특한 CEO예요. 다른 CEO들처럼 구정급여를 받지 않거든요. 일론 머스크의 급여는 1달러예요. 1달러요. 대신에 회사의 성과에 따라서 스톡 옵션, 그러니까 주식을 받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회사가 잘 되면 일론 머스크도 부자가 되고 회사가 안 되면 일론 머스크도 손해를 보는 구조죠. 주주들과 완전히 이해관계를 일치시킨 거예요. 일론 머스크의 새로운 보상 계획은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일론 머스크 본인에게도 이익이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 목표들이 달성하기 어렵긴 하지만 충분히 가능한 범위 내에 있다고 케나코드는 보고 있어요. 너무 쉬우면 의미가 없고 너무 어려우면 달성 불가능하잖아요. 적절한 수준의 도전적인 목표라는 거죠. 그리고 케나코드는 이렇게 말했어요. 만약 XAI가 성공하면
초기 투자자들은 엄청난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거예요. 보통은 이런 스타트업에 투자하려면 벤처 캐피탈이나 특별한 투자자여야 하는데 테슬라 주주라는 이유만으로 투자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건 정말 큰 혜택이에요.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주주들한테 특별한 기회를 주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케나토드는 이렇게 말해요. 일론 머스크의 독보적인 사업 성취를 고려할 때 우리는 그의 회사에 대한 헌신과 대담한 목표들을 대체로 긍정적으로 봅니다. 10년 동안 EBDT의 4천억 달러. 와우. 그것이 일론 머스크의 운영 목표 중 하나이고 2025년 2분기 기준으로 지난 12개월 동안 약 150억 달러였던 것과 비교됩니다. 여러분, 이 숫자 한번 보세요. 현재 지난 12개월 동안의 EBTD ABH가 150억 달러예요. ABTD ABTD가 뭐냐면요. 이자 세금 감가상각 전 이익이에요. 쉽게 말해서 회사가 실제로 벌어들이는 영업이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일론 머스크는 10년 후에 4천억 달러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성장인지 아시겠죠? 150억에서 4천억이면 거의 27배 가까이 늘리겠다는 건데 솔직히 미친 목표 같죠? 10년 만에 27배 성장이라니. 이게 얼마나 대단한지 다른 회사들과 비교해 볼까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같은 거대 기업들도 이런 성장률을 보이기는 정말 어려워요. 이미 큰 회사들은 성장이 느려지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이거든요. 그런데 테슬라는 이미 큰 회사인데도 이런 폭발적인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케나토드는 이렇게 말해요. 일론 머스크는 그가 그런 사람이고 그를 과소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것을 달성하려면 많은 것이 잘 되어야 합니다. 정말 맞는 말이에요. 일론 머스크의 과거 실적을 보면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해내는 사람이잖아요. 재사용 가능한 로켓을 만든다고 했을 때 다들 미쳤다고 했는데 해냈고, 전기차 시장을 지배하겠다고 업도 폭발적으로 성장해야 하고, 자율주행도 상용화돼야 하고, 로보택시 서비스도 성공해야 하고, 옵티머스 로봇도 시장에 나와야 하고, 정말 많은 일들이 동시에 잘 되어야 한다는 거죠. 옵티머스 로봇이 뭐냐고요? 테슬라가 개발하고 있는 인간형 로봇이에요. 일론 머스크는 이 로봇이 미래의 테슬라의 가장 큰 사업이 될 거라고 말했어요. 공장에서 일하고 집안일도 하고 위험한 작업도 대신해 줄 수 있는 범용 로봇을 만들겠다는 거죠. 이게 성공하면 정말 어마어마한 시장이 열리는 거예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넘어가 볼게요. 목표가와 등급 얘기입니다. 지아나리카스 애널리스트는 솔직하게 인정했어요. 테슬라 주식을 예측하면서 다운그레이드, 그러니까 등급을 낮출 가능성도 고려했대요. 왜냐하면 주가가 이미 많이 올랐으니까요. 보통 애널리스트들은 주가가 많이 오르면 이제 충분히 올랐으니까 쉬어가라. 이런 식으로 등급을 낮추거든요. 특히 케나토드 자체도 여전히 테슬라의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가치 평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인정했어요. 테슬라를 어떻게 평가해야 할지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자동차 회사로 봐야 하나, 기술 회사로 봐야 하나, 에너지 회사로 봐야 하나, 에너지 회사로 봐야 하나.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단순하게 평가하기가 어려운 거죠. 자동차 회사로 평가하면 테슬라 주가가 너무 비싸 보여요. 포드나 GM 같은 전통 자동차 회사들과 비교하면 테슬라의 밸류에이션이 정말 높거든요. 하지만 기술 회사로 평가하면 오히려 저렴할 수도 있어요. 애플이나 구글 같은 빅테크 회사들의 밸류에이션과 비교하면 테슬라가 그렇게 비싸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떠냐? 마이너스 요소보다 플러스 요소가 더 많다는 거예요. 저가형 전기차들이 곧 출시될 것으로 예상되고 로보택시와 옵티머스 프로젝트에서도 충분한 모멘텀이 있고 테슬라는 특히 투자자 관점에서 봤을 때 좋은 위치에 을 보여주는 거예요. 490달러라는 목표가는 현재 주가인 443달러 21센트에서 약 10% 정도 더 오를 여지가 있다는 뜻이에요. 이미 많이 올랐는데 또 10%나 더 오를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케나토드는 그만큼 테슬라의 펀더멘털, 그러니까 기본적인 사업 전망이 탄탄하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지난 한 달 동안
34%나 올랐는데 앞으로 10%더 오른다는 건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전망일 수도 있어요. 만약 4분기 실적이 정말 좋게 나오고 새로운 모델들이 대박이 나고 로봇택시가 성공하면 490달러를 넘어서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정리해 볼게요. 케나토드가 테슬라에 대해 낙관적인 이유는 크게 몇 가지예요. 첫째, 30개국에 걸친 조사 결과 예상보다 높은 인도량이 확인됐어요. 올해 초 둔화세를 벗어났다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테슬라 수요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증거예요. 둘째, 곧 출시될 새로운 저가형 모델들이 글로벌 판매를 견인할 거예요. 미국에서 세액 공제가 사라져도 새 모델들이 그 빈자리를 채울 거라는 거죠. 가격이 낮아지면 더 많은 사람들이 테슬라를 살 수 있게 되니까 판매량이 늘어날 거예요. 셋째, 애리조나에서 로보택시 테스트가 승인되면서 자율주행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어요. 테슬라가 단순한 자동차 회사에서 모빌리티 서비스 회사로 진화하고 있다는 신호예요. 로보택시가 성공하면 테슬라는 우버나 리프트 같은 회사와 경쟁하게 되는 거죠. 아니, 경쟁을 넘어서 완전히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도 있어요. 넷째, 에너지 저장 사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잠재력이 있어요. 데이터 센터 붐과 함께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테슬라가 이 시장을 선도할 수 있다는 거죠. AI 혁명이 계속되는 한 데이터 센터는 계속 늘어날 거고 그러면 에너지 저장 수요도 계속 늘어날 거예요. 다섯째, 일론 머스크의 새로운 보상 패키지가 그를 회사에 묶어두고 동시에 XAI 투자 기회까지 제공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론 머스크의 과거 실적을 보면 그를 과소평가할 수 없다는 게 케나토드의 입장이에요. 일론 머스크는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을 가능하게 만드는 사람이거든요. 페이팔을 성공시키고 테슬라를 세계 최대 전기차 회사로 만들고 스페이스X를 세계 최고의 우주 기업으로 만들었잖아요. 이런 실적이 있으니까 믿고 투자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이 모든 분석을 종합해서 케나토드는 테슬라 목표가를 333달러에서 490달러로 무려 157달러나 올렸고 매수 등급을 유지했어요. 이건 단순히 테슬라 주가가 오를 것 같다가 아니라 테슬라가 여러 사업 부문에서 강력한 성장 동력을 갖고 있고 단기적으로도 장기적으로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메시지인 거죠. 여러분, 오늘 정말 긴 여정이었는데요. 테슬라 중국 이야기부터 월가의 목표가 상향까지 정말 흥미진진한 소식들이 많았죠. 테슬라가 중국에서 모델 YL로 대박을 터뜨리고 있고 3분기를 정말 강하게 마무리했어요. 9월 22일부터 28일까지 19,300대, 전주 대비 11.56% 증가, 9월 네 번째, 주 전체로는 66,250대, 이 중에서 모델 YL이 약 4,000대로 20%를 차지했고요. 3분기 전체는 작년 대비 8.7% 감소했지만 2분기 대비로는 26.9% 증가했어요. 그리고 지난주 실적이 2025년 한 해 중 세 번째로 높은 주간 기록이었고요. 연초부터 누적으로는 작년 대비 6.4% 감소인데 격차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이 모든 숫자들이 하나의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어요. 테슬라가 힘든 시기를 지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회복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모델 YL을 지금 주문하면 10월에야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정말 중요한 신호예요.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기가 상하이 공장이 모델 YL 생산에 최적화됐고 4분기에는 더 폭발적인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돼요. 그리고 월가에서는 케나토도 제뉴이티의 조지 지아나리카스 테슬라가 단순히 전기차 회사가 아니라 에너지, 자율주행, 인공지능까지 아우르는 거대한 기술 기업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걸 느끼셨을 거예요. 데이터 센터 붐에 따른 에너지 수요 증가 비하인드 더 미터 솔루션 메가팩과 파워월의 성장 가능성, 이 모든 게 테슬라의 미래를 밝게 만드는 요소들이에요. 그리고 일론 머스크의 10년 목표, EBITDA 4천억 달러, 현재 150억 달러에서 27배 가까이 성장시키겠다는 야심찬 목표예요. 불가능해 보이지만 일론 머스크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사람이니까요. 여러분, 오늘 아이러브 나인과 전해드린 테슬라 소식 어떠셨나요? 정말 흥미진진하고 정보도 알차고
앞으로의 전망도 정말 기대되는 내용들이었죠. 테슬라의 4분기 실적이 나오면 그것도 바로 분석해서 올려드릴 거고요. 다른 전기차 브랜드들의 소식도 계속 업데이트해 드릴 거예요. 로보택시 테스트 결과도 나오는 대로 바로 전해드릴게요.